여름철 흔히 들어볼 수 있는 냉방병이라는 것은 젊은 사람들에게는 단순히 에어컨 바람으로 인한 일시적인 오한 정도로 치부될 수도 있지만, 에어컨을 장시간 사용하게 되면 실내외 온도차로 인하여 우리 몸에 손상되게 됩니다. 무시할 수 없는 질병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뇌를 건강하게 하자, 송재준의 브레인 세라피입니다. 바쁜 매일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신체 건강은 괜찮습니까? 스트레스로 인한 어지럼증, 만성 비염 등 현대인들이 많이 겪는 다양한 질병들을 분석하고 건강한 삶의 방식을 제시하는 현대질병백과, 오늘은 그 중에서도 여름철 질병 편입니다. 여름철에는 더위를 피해 실내에서 하루 종일 에어컨을 트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장시간 에어컨에 노출되면 감기와 비슷한 증상인 냉방병에 걸리기가 쉽습니다. 오늘은 이 냉방병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냉방병은 더운 여름철에 환기가 잘 되지 않는 밀폐된 공간에서 냉방을 지속적으로 하는 경우, 실내외의 온도차로 인하여 우리 몸의 체온 조절을 담당하고 있는 자율신경계 조절에 이상이 생겨 가벼운 감기나 몸살, 권태감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에어컨을 장시간 사용하게 되면 실내외 온도차로 인하여 우리 몸의 항상성이 손상되게 됩니다. 또한 장시간 에어컨의 사용은 실내 공기를 건조하게 하기 때문에 호흡기 점막의 면역력을 약화시켜 바이러스나 세균의 공격에 취약하게 됩니다. 이러한 다양한 원인으로 인한 냉방병의 증상을 일으키게 됩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찬 공기에 노출되어 말초 혈관이 수축되어 무력감이나 수족냉증, 근육 경련 등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여름철 흔히 들어볼 수 있는 냉방병이라는 것은 젊은 사람들에게는 단순히 에어컨 바람으로 인한 일시적인 오한 정도로 치부될 수도 있지만, 우리 몸의 신체 온도가 급격히 변하며 나타나는 급성 질병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나이가 연로하신 분일수록 무시할 수 없는 질병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냉방병이 일으키는 의외의 증상들도 있는데요. 안구건조증과 소화불량, 두통과 심지어 안면신경마비나 팔다리의 부종 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당뇨병이나 관절염 등 만성질환을 앓고 있다면 평소보다 증상이 더 심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만성질환이 있는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여름철엔 급격한 온도 변화와 지속적인 에어컨 노출을 주의해야 합니다. 냉방병의 진단은 화면에 보이시는 1번부터 10번까지의 증상이 있는 경우 의심할 수 있습니다. 냉방병 환자들이 가장 많이 호소하는 증상은 콧물과 코막힘, 재채기 등의 호흡기 증상이 지속되고 목에 가래가 낀 듯이 이물감이 들고 답답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만 보면 감기와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이죠? 감기와 비슷한 이런 증상 외에도 잦은 두통이나 어지럼증이 발생하며 피로감을 느낀다든지, 손발에 부종이 생기거나 소화불량과 복통 등 복부 관련 증상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증상이 있을 때 에어컨을 끄고 외부 공기로 환기를 시키면 앞서 말씀드린 증상들이 다소 완화됐을 때 냉방병이라고 진단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본인과 비슷한 증상을 같은 공간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느낀다면 냉방병으로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기는 바이러스의 감염이 주요 원인입니다. 주로 발열을 동반하며 인후통이나 콧물, 기침 등의 호흡기 증상이 주를 이루고 보통 1주에서 2주 정도 증상이 지속됩니다. 감기의 치료나 관리가 잘 되지 않으면 중이염이나 축농증, 폐렴 등의 2차 감염이 생길 수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름철 감기는 개도 안 걸린다는 속담이 있지만 보통 온도가 높은 상태에서는 감기 바이러스의 활성도가 약해져서 감기에 잘 걸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더운 날씨에 에어컨의 찬바람이나 차가운 음식에 자주 노출된다면 감기에 걸릴 수 있으니 건강관리를 잘 해야겠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냉방병과 감기의 차이는, 냉방병은 환기를 시키거나 에어컨을 끄면 그 증상이 다소 완화되지만 에어컨을 끈 이후에도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발열이나 기침, 근육통이 지속될 경우에는 냉방병이 아닐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병원을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염은 보통 꽃가루와 황사가 날리고 환절기인 봄철에 증상이 심해지는 경우가 많지만 여름철에도 의외로 비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름철 비염은 콧물과 코막힘, 재채기와 두통 등의 증상을 나타내고 냉방병이나 감기와 증상이 유사하여 감별 진단이 필요하고 각 질환에 맞는 관리와 치료가 필요한데요. 여름철 비염은 습도가 높아지면서 곰팡이나 진먼지 진드기의 서식이 증가하거나 에어컨의 찬바람으로 인한 온도 변화에 의한 경우가 많습니다. 감기와 달리 열이 나지 않으며 주로 코가 가렵거나 재채기, 콧물, 코막힘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두통이나 코피, 집중력 저하, 피로나 수면장애 등의 증상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곰팡이나 진먼지 진드기는 온도가 25도씨, 습도가 70% 이상의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 많이 번식하는 특성이 있어 곰팡이, 진먼지 진드기에 알레르기가 있다면 비염 증상이 악화될 수도 있으니 실내 온도와 습도를 관리하고 침구 등의 위생관리를 통해 해당 항원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실내 에어컨 사용으로 습도가 떨어져 실내 공기가 건조해지고 환기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실내 공기의 오염도가 증가하면서 호흡기 점막에 자극이 되어 비염 증상이 심해질 수도 있으니 과도한 에어컨 사용을 줄이고 하루에 3번 이상 창문을 열어 환기를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냉방병과 감기, 비염 모두 호흡기 점막이나 면역력이 약한 상태에서 잘 발생하기 때문에 미리미리 호흡기 건강에 유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냉방병이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몸을 따뜻하게만 해주어도 증상이 호전되지만 심한 경우에는 증상이 오래 지속되어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기므로 치료가 필요합니다. 증상이 가볍다면 에어컨 가동을 중단하고 실내 환기를 한 후 일정 시간 휴식을 취하면 충분히 증상이 호전됩니다. 증상 완화를 돕는 종합감기약 등을 먹는 것도 좋습니다. 타이레놀이나 콜드에스 등이 대표적입니다. 열을 떨어뜨리고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아세트아미노펜은 주성분으로 코막힘, 재채기나 발열, 두통 등 다양한 냉방병 증상을 완화시켜줄 수 있습니다. 사무실 등 여러 명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이라 냉방기기를 자동적으로 중단하기 어려울 때 투약하면 효과적입니다. 타이레놀 콜드에스는 하루 3회, 식후 30분 후에 복용합니다.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은 종합감기약은 물론 열을 떨어뜨리는 해열제, 통증을 가라앉히는 진통제 등의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의 진통제를 선호하기도 합니다. 약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대개 한 알당 300에서 500mg의 아세트아미노펜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성인을 기준으로 하루 아세트아미노펜의 최대 허용 용량은 4000mg입니다. 지나치게 과량을 복용하면 간에서 약을 대사하는 과정에서 독성 물질이 많이 생성되어 심각한 간 손상을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복통이나 설사 등의 증상이 동반된다면 미지근한 물을 자주 마셔서 탈수 증세가 나타나지 않도록 예방해야 합니다. 여름철에 과도한 에어컨의 사용을 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에어컨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1시간에 15분 정도는 쉬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과도한 실내 온도차도 좋지 않습니다. 냉방병 탈출을 위한 5도씨의 법칙이 있습니다. 온도의 변화에 대한 신체의 조절 능력은 5도씨 내외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실내외 온도차는 5도 이내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내 온도를 25에서 26도 정도로 설정하여 실내외의 온도차를 줄이고 냉방기구의 찬바람을 직접 맞지 않도록 겉옷을 입어 체온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냉방 시간을 줄이는 것도 필요합니다. 에어컨을 하루 종일 가동하는 것보다는 두세 시간에 한 번은 창문을 열고 환기를 해야 합니다. 외출 후에는 가급적 냉방기기에서 멀리 떨어져 서서히 실내 기온에 적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틈틈이 맨손 체조와 가벼운 근육 운동으로 혈액순환에 도움을 주는 것도 냉방병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또한
에어컨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청소해서 청결을 유지하는 것도 필수입니다. 냉방병과 유사한 것으로 빌딩 증후군이 있는데, 이는 실내 온도를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 환기를 제대로 하지 않을 때 주로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현대적인 건물의 실내는 창문을 열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 환기와 냉난방을 중앙 집중으로 관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것이 빌딩 증후군입니다. 주로 두통을 호소하며 눈이나 코, 목 등이 건조해져서 따갑거나 통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가슴이 답답하고 어지럽거나 피로감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빌딩 증후군은 여러 가지 유해 물질을 포함하는 담배 연기는 물론 사무실 내 가구나 카펫, 페인트나 접착제, 또 복사기 등에서 발생하는 화학 성분들이 환기가 제대로 안 되어 실내에 계속 쌓일 때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외부 공기와의 환기를 통해서 화학 성분을 일정 부분 외부로 내보내야만 빌딩 증후군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규칙적으로 창문을 통해 환기를 해야 하고, 중앙 환기 시스템의 경우 환기의 횟수 및 강도를 더 늘려야 합니다. 냉방병은 현대인이 자초한 일종의 문명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름철 무더위 속에서 체력과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냉방병으로 인한 호흡기 질환에 쉽게 노출됩니다. 냉방병은 심하면 중이염이나 비염, 폐렴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듯이 냉방을 지나치게 하면 냉방병에 걸리기 쉽습니다. 적정 온도로 올여름도 시원하고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도 현대인을 괴롭히는 질병을 들고 찾아올게요. 그럼 안녕.